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중앙이와 경이 시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원서 처리되면은 이렇게 학교 입결 순위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이 뭐 중구난방 나돌면서 이제 많이들 서열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서 본인 의견을 잃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가서 4년 동안 공부해야 할 곳이기도 하고 이제 입결이라든지 학교 순위 같은 것들은 언제든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중심을 꼭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앙대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우선 반영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가산점 5%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과탐 전부 다 붙고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탐 가산이 모든 곳, 그러니까 상경사회에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그러니까 인문대, 사범대에만 가산 5%가 붙고요. 나머지 상경사회 간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고 반영비 바뀐 거를 상위대학이랑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죠. 원래는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으로 인문계열에서 이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았다면 그게 35, 30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점 같은 경우엔 5%가 인문대, 사범대에만 붙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교차 지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탐구를 못 본 학생들이 40, 40이라는 좀 괴랄한 반영비를 가지고 밀고 내려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과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탐구로 만회하는 사탐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14211, 13211 자세한 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컷에 걸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학 3, 4등급 표본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복습 겸 위에 대학들도 바뀐 건 성대 A, B, 그 다음에 한양대 과탐 반영비가 조금 바뀐 부분 말고는 없는데 이제 과탐에 가산점이 붙다 보니까 여기로 좀 몰리게 되는 과탐 두 과목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아무래도 선호도 자체도 중앙대가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대 학생들의 마지노선이 약간 중앙대인 느낌이에요. 다음으로 뭐 큰 건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 다군에서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뽑았다면 올해부터는 융합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합쳐서 창의 ICT 공과대학이라고 인원도 더 늘어났습니다. 150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입결인데 인문대, 그러니까 인문계열 입결부터 살펴보면은 요 노란색 표시는 상경계열 학과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인문계열 학과들입니다. 보시면은 점수 차이가 정말 크지 않아요. 정시는 한 문제, 두 문제로 갈린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제일 끝에 입결을 보였던 학과들부터 상위까지 몇 점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 성적표를 기준으로 2111 뭐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746점대가 나옵니다. 끄트머리에 있던 학과들이 748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참고 겸 제가 담아놨고요. 그래서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표준점수 1점당 1.75, 수학 표점 1점당. 이거는 올해 기준이라 작년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많은 것이 갈린다는 거를 그냥 이해하시라고 담아봤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의학, 약학은 높지만 그 아래도 순서대로 담았는데 21 이번에는 수학을 달리 했어요. 21, 222 기준으로 했을 때 759, 9.01점 이런 식으로 입결이 형성된다. 간호자연은 70컷부터 살짝 무너진 그런 느낌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 정도구나 라고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어 표점, 수학 표점, 영어 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담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엔 원래는 다 나군에서만 학생들을 모집했었는데 올해 이제 다군으로 옮겨간 부분들도 있고 사범대 같은 경우엔 일부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에 가산점이 따로 붙지 않고 과탐에만 6% 과목당 꽤 큰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입결도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인문자연 뭐 학과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놨는데 보시면은 사범대학 입결이 되게 조금 저조한 현상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가군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사실 입결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범대 입결이 무너지거나 조금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건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결도 한번 살펴보시면 문과 기준으로 올 2등급 커트라인 기준으로 897.48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이화여대는 엄청 여대니까 기피한다, 더 성적이 안 좋아졌다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해도 그냥 성적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네,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12 이번에는 수학을 1로 옮겼어요. 바꿨고 과목도 생지죠. 이화여대는 획득비를 써서 인문자원 교차할 때 약간 성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대 기피다 뭐다 해도 그냥 성적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선발 자체가 인원을 큼지막하게 모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이대를 그래도 안정적인 카드로 잡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는 모집 단위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에 좋죠. 자, 다음으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이원화 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 글씨는 국제 캠퍼스예요. 국제 캠퍼스 학과들인데, 국제 캠퍼스가 어디 있냐 하면 용인에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으로 해당 학과들 표시를 따로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바뀐 거는 이제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자유 전공이 있고 자율 전공이 있어요. 근데 위에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는 국제고 자율은 서울에서 학과들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도 다른데요. 자율은 사회계열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사회계열은 사탐 가산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아까 중앙대도 인문대, 사범대에만 가산을 줬죠. 경희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문에만 사탐 과목당 4점 가산이고 자연에만 4점 가산입니다. 근데 또 이 자유전공, 그러니까 자율전공, 자유전공 이 둘은 그냥 아무런 가산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차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일어날 거고, 사탐 상위권 학생들도 이제 아무런 유불리 없이 그냥 공대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 도대체 뭐 보통 다른 대학들은 3%, 5%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는데 경희대 4점은 어느 정도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탐구 100분이 88을 작년에 받았을 땐 63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요. 여기에 생으로 4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67점 정도가 나오죠. 그랬을 때 100분 차이는 그냥 진짜 한 8, 9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이 되게 큰 편이에요.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엔 생으로 4점, 자연 4점, 여기는 그냥 아예 사탐 과탐러들의 기회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산이 없거나 자율전공, 자유전공 같은 경우엔 교차가 팍팍 좀 진행이 되겠죠. 입결 자체는 순위권으로 놓고 보면 다음과 같고, 요 파란색 살짝 노랗게 색칠해 놓은 부분들은 전부 다 국제 캠퍼스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대 다전공, 뭐 복수전공 같은 건 할 생각이라면 가성비가 되게 좋지만 기본적으로 점수대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이원하기 때문에 졸업장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냥 학생들의 좀 아무래도 인식이라든지 통학 거리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다들 입학해서 다니면 그런 부분들 없이 참 만족하면서 잘 다니더라고요. 다음으로 자연계열 입결 보시면 국제 캠퍼스 공대에는 이제 하도 상위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입결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높게끔 형성됩니다. 물론 이제 비선호학과들의 입결은 좀 주저앉는 모습이지만 그게 이제 뭐 서울이랑 국제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뭐 TMI인데, 한국사 되게 좀 경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3등급이면 뭐 다 만점, 4등급이면 만점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정시는 뭐 최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대부분은 4, 5부터 야금야금 깎습니다. 야금야금. 뭐 10이랑 9.8 큰 차이 없죠. 9.6도 큰 차이 없어요. 심지어 9등급이어도 다 살려주는 곳들이 많죠. 근데 이제 경희대는 빵빵빵빵 하다가 5점을 생으로 그냥 날려요. 이 5점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점이에요. 그냥 통으로 5점이 날아가니까 25점, 그러니까 한국사 25점 이상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또 TMI로 이런 곳이 메디컬에도 하나 있는데, 동신대 한의대는 그냥 아예 생으로 10% 반영을 해요. 그래서 급간차가 되게 크죠. 190, 80 이런 식이어서 1등급이 아니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희대라든지 동신대, 한의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더 중하위권은 나중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그런 학교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구간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군 쓸 데가 진짜 없습니다. 작년에 원서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올해 상위 대학들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홍대 아주대로는 안정이 잡히지만 성적이 남아서 좀 만족스럽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중앙대를 잡자니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경영 정도는 잡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군 어딨어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표본 분석도 하시는데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제일 원서 쓰기 좋으시는 분들은 이제 홍대, 아주대, 높은 공대라든지 상위학과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군, 나군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나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인문, 자연 3개씩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하나씩 막 찔끔찔끔 바뀝니다. 그래서 막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하고, 원래는 다군이 없었는데 다군도 생겼죠. 그래서 뭔가 맨날 조금씩 바뀐다. 쥐두새도 모르게 바뀐다. 내년 아직 좀 모집 요강 안 봤는데 내년에도 아마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 같은 경우에도 여긴 특이하게 2과목을 다 선택해야 가산을 줘요. 사탐 같은 경우엔 3%라 크지 않고, 과탐은 꽤 큽니다. 7%나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가산 인문 3%는 그렇게 크지 않고, 심지어 인문 2는 탐구 반영비 자체가 10%예요. 그래서 쫄지 않고 그냥 교차 지원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변태 같은 변환 표준 점수 조정이 일어났던 그런 시립대여서 탐구 무력화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2명, 5명인데 아마 이제 다군 쓸데없다, 애매하다 하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한번 질러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본 보면 아주 여기도 휘황찬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서성한 라인이 아니고 중앙, 이화, 경희, 시립 이런 식으로만 묶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산점 같은 경우엔 여긴 웬만한 곳들 사탐 가산 다 붙어있죠. 5%, 6%, 4점, 3% 높아서 이제 성적대가 좀 특히 애매한 학생들, 상경 안정이 안 잡히는 학생들은 인문에서 확실한 안정을 좀 잡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탐이 2과목이신 분들은요. 그 점 알고 계시고 원서 쓰실 때 가산점 있는 곳이랑 없는 곳 잘 구분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같은 경우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바뀐 것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가산점 다 주기 때문에 그냥 시립대는 2과목 다 선택해야 가산점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막 다군도 생긴 곳도 있고 군도 막 계속 바뀌고 가산점도 한 과목, 2과목, 없는 모집단위, 있는 모집단위, 그러면 유불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잡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 좋은 사람들은 뭐 건국대, 공대 자전, 뭐 중앙대 경영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셔서 원서 쓰실 때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군 그냥 홍익 아주 이런 식으로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서 쓸 때 그런 대학별 우선순위라든지 내가 어떤 학과를 선호하는지를 분명하게 좀 잡아두시면 원서 조합 추려낼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대학 순위 서열대로 구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기 쉽게 설명하고 싶은 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